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있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소개하는 현안과 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2016년에) 등장한 데드봇. 죽어가는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제작된 인공지능 로봇은 아버지 죽음 후에도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2017년 개봉한 영화 에이리언에서는 인간을 배신하는 AI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이렇듯 AI의 명과 암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 AI가 인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관한 막연한 불안을 덜고 AI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AI와 인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 AI가 만들어가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 현장,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필요한 제도 및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담겨 있는데요. AI를 공부하는 학생,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AI와 더불어 살기입니다. 한국은 동시대 중국이나 유럽과 달리 조선시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인 소지를 관에 제출하는 등 남성과 동등한 법적 주체로 권리를 행사했음을 이 책은 처음으로 밝힌다. 이 책은 현존하는 600여 권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소원과 관련된 기록을 독해한 끝에 수많은 여성들의 사연과 법적 공방을 담아내는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신분과 관계없이 법적 주체로 인정받고 독립된 목소리를 내면서 법정에 섰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조선시대의 경직된 사회의 틀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내용이 흥미를 자극하는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신분에 따라서 어떤 소원의 내용을 호소했을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젠더와 신분, 법 감정을 처음으로 연구한 이 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는 시대. 그러면서 더욱더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이 책은 미래 사회의 주거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해 봅니다. 미래에는 디지털 서비스가 알아서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기기를 조절해 미리 필요한 것을 준비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들은 이를 퓨처홈이라고 합니다. 오전 6시 30분, 존이 일어나기 30분쯤 전이다. 디지털 침실의 지휘 통제 노드는 태양열로 작동하는 커튼을 천천히 열고 있다. 커튼이 열리자 외부의 빛 밝기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침실 붙박이 등이 서서히 밝아온다. 유페이가 양치질을 마치자 욕실 세면대에 설치된 센서들이 그녀가 내뱉은 타액을 분석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혹시 모를 발병 여부를 진단한다. 이 데이터는 지역 재활센터에 전달돼 자동으로 확인받는다. 이 모든 것이 퓨처홈이 구현된 미래의 집인데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예고하고 있는 미래 주거 환경. 이 책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나를 살펴보기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나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나를 알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은 현안과 책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본 모습을 알면 모두가 떠날 거야.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 모든 감정은 낮은 자존감, 불안장애, 애정결핍, 완벽주의, 불안과 우울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럴 때일수록 어쩌라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나를 파괴할 정도의 완벽주의적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조언하는데요. 어차피 높은 자존감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허상이니
너무 모진 잣대로 자기를 하대하지 말라는 거죠. 무너진 마음에게 따뜻한 용기의 말과 동시에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방법까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책과 함께 다친 마음을 조금 더 섬세하게 치유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오전이 상처투성이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오후도 상처투성이란 법은 없겠죠? 이 책은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융 심리학 전문가인 저자 제임스 홀리스는 진정한 나로 성장하기 위한 21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계획은 왜 항상 실패하는가? 나는 어떻게 불려야 하는 존재인가? 일, 의무, 소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재설정해 주는데요. 집을 청소하고 낡은 옷을 정리하듯 우리의 축적된 과거와 삶의 태도, 무의식적 행동을 정리하게 도와주는 책. 오래된 나와 이별하고 진정한 나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이 책을 통해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로 일하는 저자 오은영이 일을 하면서 들었던 아픈 사연과 고통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깊이 분석하고 고뇌하며 쓴 책입니다. 이런 고통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 그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미움과 고통, 원망, 그리고 죄책감이 자라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럴 때일수록 아주 조금만 힘을 내어 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고, 독자의 내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보라며 따뜻한 위로와 함께 명쾌한 조언을 건네는데요. 자주 마음의 길을 잃고 주저앉는 당신에게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조금은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